안녕하세요. 겉보기엔 멀쩡한 우리 건물? 그런데 왜 속으로는 병들고 있을까요? 오늘은 바로 이 보이지 않는 위협, 누수의 진짜 원인은 뭔지, 그리고 해결책은 없는지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우리 발밑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함께 들어가 보시죠. 아마, 우리 주차장인데? 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보통 비가 많이 와서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지나치기 쉽잖아요. 근데요, 그 작은 물웅덩이가 사실은 건물이 보내는 아주 심각한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냥 해프닝이 아니라는 거죠. 자, 바로 이 지점에서 문제가 정말 심각해집니다. 이 문장 정말 아찔하지 않나요? 작은 누수라고 얕봤다가 순식간에 건물 전체를 마비시키는 재앙으로 어떻게 번질 수 있는지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네, 실제로 최근에 지은 새 건물에서조차 이런 누수 때문에 엘리베이터가 멈춰서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입주민들은 당연히 화가 나고요. 더 큰 문제는 건물의 안전, 그리고 재산 가치에까지 바로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아니,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나 단단해 보이는 콘크리트 건물에 물이 스며드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과학적인 원리를 한번 쏙 들여다보겠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원인은 바로 이 정수압이라는 녀석입니다. 쉽게 말해서 땅 속에 있는 물이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으로 24시간 내내 건물 지하를 밀어내고 있는 거예요. 자연의 힘 정말 대단하죠. 그러니까 이 강력한 수압이 건물의 가장 약한 부분, 그 틈을 파고드는 거죠. 콘크리트가 마르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아주 미세한 균열, 또 공사할 때 콘크리트를 나눠서 붓다 보면 생기는 이음새, 그리고 각종 배관들이 벽을 뚫고 지나가는 바로 그 지점들, 이런 곳들이 물에게는 고속도로가 되는 셈입니다. 자, 원인을 알았으니 이제 해결책을 찾아야겠죠? 그런데 방수에는요, 크게 두 가지 접근법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뭐랄까? 두 가지 철학이 있는 거죠. 여기 표를 보시면 딱 정리가 되는데요. 가장 좋은 건, 베스트는 건물을 지을 때부터 아예 바깥쪽에서 물을 완벽하게 막아버리는 포지티브 방식이에요. 하지만 이미 문제가 생긴 건물에서는 어쩔 수 없이 안쪽에서 물을 막거나 관리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써야 하죠. 하나는 미리 막는 예방이고 다른 하나는 문제가 생긴 후에 고치는 치료인 셈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대부분은 이미 지어진 건물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네거티브 방식, 그러니까 안에서부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좀 더 집중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그냥 물 새는 곳에 쓱 칠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먼저 고인물을 싹 다 빼내고 심지어 산업용 팬 같은 걸로 바싹 말려야 합니다. 그 다음에야 비로소 균열을 제대로 메우고 방수 시스템을 입히는 거죠. 이 중에 하나라도 건너뛰면요. 문제는 무조건 다시 터집니다. 자,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나옵니다. 똑같이 뭔가를 주입하는 공법처럼 보여도 어떤 재료를 쓰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기존에 많이 쓰던 우레탄 방식이 일시적인 땜질에 가깝다면 요즘 나오는 아크릴 주입 방식은 건물의 미세한 움직임에도 잘 적응하고 균열 깊숙한 곳까지 침투하니까 근본 치료에 가깝다고 할 수 있죠. 네, 바로 이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건물이라는 게 가만히 있는 것 같아도 사실은 계속 미세하게 움직이는 생명체 같거든요. 이 움직임을 버텨내지 못하는 임시방편은 글쎄요, 결국 또 다른 누수로 이어질 뿐인 거죠. 물론 이렇게 전문적인 내용을 개인이 전부 다 알기는 어렵죠. 그럼 어떻게 믿을 만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럴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분들은 아마 들어보셨을 수도 있겠네요. 바로 굿모닝 하우스라는 사업인데요. 공동주택,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곳의 유지 보수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위해서 전문가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기술 자문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좋냐면요. 잘 모르는 상태에서 섣불리 공사했다가 돈은 돈대로 쓰고 문제는 해결 안 되는 그런 최악의 상황을 막아주는 거예요. 전문가가 정확한 진단을 내려주니까 올바른 처방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정말 실질적인 도움입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보시면 우리가 왜 이 누수 문제에 이렇게 집중해야 하는지 딱 감이 오실 겁니다.
보세요. 2015년 경기도 자료인데 시설 보수 요청 중에 방수가 무려 25%로 1위예요. 외벽 균열까지 합치면 거의 절반에 가깝습니다. 그만큼 이게 정말 흔하고 또 골치 아픈 문제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모든 이야기들을 종합해서 우리 집, 우리 건물을 지키기 위한 현명한 결론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결론은 아마 이거일 겁니다. 당장 돈 좀 아끼자고 값싼 임시방편을 선택하는 거, 이게 결국엔 더 큰 비용과 골칫거리로 돌아온다는 사실이죠. 정말 우리 속담처럼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핵심 딱 4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첫째, 뭐니 해도 예방이 최고다. 둘째, 겉에 보이는 증상만 덮지 말고 근본 원인을 찾아라. 셋째, 한번 고칠 때 길게 보고 제대로 된 방법을 선택해라. 그리고 마지막 넷째, 꾸준한 관심과 관리가 결국 내 자산의 가치를 지킨다. 이 4가지만 기억하셔도 정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제 이 이야기가 끝나면 여러분이 계신 곳을 한번 천천히 둘러보세요. 벽에 생긴 작은 얼룩, 바닥에 미세한 균열, 그냥 무심코 지나치지 마시고요. 어쩌면 그게 바로 여러분의 건물이 지금 이 순간에도 보내고 있는 중요한 신호일지 모르니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